안녕하세요. 함께하면 행복해지는 토닥토닥 행자TV 오행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크리스마스 날인데요.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다 집콕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저도 오늘 집에서 오늘은 공자 오빠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공자 오빠 이야기 제목은 최고의 삶에는 하찮은 거짓도 없다라는 제목이에요. 최고의 삶에는 하찮은 거짓도 없다. 되게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네요. 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시삼백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생각에 거짓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시삼백은요, 공자가 시 300편을 골라가지고 서경이라는 시삼백 서경이라는 그 책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 시 300편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건데, 이 시 300편에는 생각에 거짓이 없어야 된다. 하나도 사심이나 그런 사특한 마음이 없어야 된다라는 뜻인데요. 자왈 시 300 일언 이패지 왈 사무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300편의 시에는 생각에 거짓이 없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어느 날 자공이요. 자공은 장사를 하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자한테서 공부를 하면서도 가끔 사업차 이렇게 멀리 갔다가 몇 달 만에 이렇게 돌아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자공이 한 2, 3개월 만에 딱 이제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학당으로 돌아왔죠. 행단이라고 하는데 공자가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는 곳을 행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행단에 딱 들어왔는데 글 읽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글 읽는 소리가 옛날에 그 듣던 소리가 아니고 남녀 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내용의 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공이 깜짝 놀란 거예요. 뭐지? 왜 이런 글을 읽고 있지? 내가 없는 사이에 이 행단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혹시 선생님이 안 계시고 제자들이 자기네들끼리 지금 장난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들려오는 시가 갈 때는 푸른데 이슬은 서리가 되었네. 보고 싶은 그 사람은 강 저편에 있네. 이거는 아름다운 여성을 그리워하는 그 사랑의 시잖아요. 듣고 있느라면 이제 왠지 가슴이 막 콩닥콩닥 뛰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을 모시고 여러 나라를 이렇게 다닐 때 이제 이런 시를 함께 나누기도 했지만 이런 시가 아니라 그때는 이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또 외교관에게 시를 읊음으로써 이제 서로의 소통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은 늘 치국의 도리를 가르치는 이 행단에서 이런 글소리가 들리니까 자공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일단 들어가 봤죠. 도대체 선생님이 안 계신 건가 어떤 건가 하면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선생님의 제자 증삼이도 있고요. 또 선생님의 아들 공리도 있고 그리고 뜻밖의 선생님도 자리에 앉아서 그 제자들이 시를 읽는 것을 눈을 감고 딱 듣고 계신 거예요. 그 시소리에 심취해서 자공이 들어온 것도 모르고 이렇게 계시다가 이제 그 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려고 눈을 뜨시면서 딱 자공을 본 거죠. 자공 왔구나. 너도 어서 앉아서 이 시를 좀 들어봐라. 이러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니까 자공이 놀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시대적 상황은 이제 제후국들이 이 주나라의 천자보다도 이 제후국들이 막 자기네들끼리 더 싸우고 전쟁을 하고 이런 시기였어요. 그런 시기여서 이제 공자는 이 시경과 서경을 편찬하고 예학을 바르게 이제 해서 문화를 좀 다시 일으키려고 이런 사회풍조를 다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때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때 공자가 시를 그 제후들이 중에 이제 글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1000편 중에 한 1000편 정도 있는 거에서 고르고 해갖고 300편을 골라서 시경, 시삼백이라는 이렇게 책을 편찬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이제 300편의 이름을 시경이라고 붙였죠. 그때 이제 제자가 물은 거죠. 자유가 질문을 했어요. 제자 중에 자유가. 선생님, 천여 편이나 되는 시 가운데 왜 300수만 남기셨는지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얘기하죠. 시 300은 한마디로 생각에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니라. 다시 말하면 생각이 순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듣기에 생각이 순수해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남녀 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를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석 같았던 증삼이 질문을 딱 한 거죠. 선생님, 방금 저희가 읊은 갈대에 관한 시는 남녀 사이에 사랑을 노래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 공자, 그렇지, 맞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웃으면서 고개를 이제 끄덕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증삼이가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더 커지고 떨리면서, 그렇다면 이런 시는 예에 부합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설마 이런 사랑을 노래한 시도 생각에 거짓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삼을 이제 바라보면서 선생님이 곧바로 대답을 하지 않고 제자들을 쭉 바라보면서 너희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냐? 이제 이렇게 여쭤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같은 생각이죠. 응? 선생님은 늘 예에 대한 거, 치국의 나라를 잘 다스리는 거에 대한 거, 이런 거를 이야기하시는 분이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과연 그것이 순수한 그런 사심이 없는, 거짓이 없는 그런 마음이냐라고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제자들을 딱 바라보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증삼아, 너희가 그런 의문을 품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너희는 내 가르침을 너무 무미건조하게만 생각했구나. 식과 색은 본성임을 알아야 한다. 밥을 먹는 일도, 이성을 좋아하는 일도 모두 평생의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가지 욕구이니라. 공감하시죠? 우리가 먹는 거,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또 남녀 간의 관계에서는 성욕은 당연히 서로 사랑하는 마음, 이런 거는 생기는 거는 본능이잖아요. 자, 설령 정치와 도덕이 사람의 본성에 부합해야 한다고 해도 말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노래를 부르는 것은 당연히 생각에 거짓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다들 막 이렇게 가슴이 콩당콩당. 우리 옛날에 공부할 때 이제 선생님 교생 실습 나오신 선생님 오시면, 또 아니면 처음 오시는 선생님 계시면 선생님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막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이제 그런 마음이죠. 자, 그러면서 공자가 다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생각에는 내 머릿속에 온통 정치와 도덕만 들어있는 것 같으냐? 아니면 정치와 도덕에만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물론 너희에게 정치와 도덕, 예의를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너희가 자신의 삶과 인생에도 관심을 두기를 바란다. 한마디로 너희가 자신의 삶을 더욱 서정적으로 만들어가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너무 일만 하고 막 공부만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좀 마음의 여유로움을 갖는 게 중요하다. 삶에서 사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공자가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자가 물수리새라는 시를 읊어줬어요. 이게 짧게 나왔는데요. 꾹꾹 우는 물소리, 강 모래섬의 논이 누나, 아리따운 아가씨 군자의 좋은 짝이구나. 이 시는 매우 아름다워서 시300 그 시경의 첫머리에 놓으셨다고 해요. 그만큼 이 시가 보여주는 감정은 가장 순수한 상태,
즐겁되 지나치지 않으며 슬프되 아프지 않은 상태. 이는 참으로 생각에 거짓이 없는 가장 높은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를 읽으면, 시를 이렇게 쓰고 시를 낭송을 하다 보면 어때요? 되게 이렇게 가슴이 따뜻해지고 넉넉해지고 좀 여유로워지고 편안해지는 느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공자가 시삼백을 배우면, 시경을 배우면 좋은 점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시삼백은 정취를 불러일으키고 관찰력을 향상시키고 일체감을 길러주고 풍자의 방법을 익힐 수 있다. 가까이는 부모님을 모시는 방법을 배울 수 있고 멀리는 군주를 섬기는 데 쓸 수도 있다고 하셨다. 또한 새와 짐승, 풀과 나무의 이름을 알게 되고 다방면의 지식을 더할 수도 있다고 이제 공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는 이렇게 좋은 점이 많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시를 가끔 쓰거든요. 자주는 못 쓰지만 시를 가끔 쓰고 왠지 되게 가슴에 꽉 박히는 그런 시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또 한 번 이렇게 나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흰옥이라는 시를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흰옥이라는 시예요. 흰옥. 흰옥의 티는 언제든 깎아낼 수 있지만 말의 티는 돌이킬 수 없느니. 우리가 옥의 티는 깎아낼 수 있지만 말의 티는 돌이킬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 시는 자기 수양의 가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흰 옥의 오점은 언제든 깎을 수 있지만 말 속의 오점은 그럴 수 없으니 이는 언행을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 공자 선생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자공이 이제 생각나는 시가 있는 거예요. 옛날 떠날 무렵에는 버들가지도 하늘하늘 이제 돌아와 보니 눈비만 펄펄이라는 시를 읽을 때, 그 시를 읽을 때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복받쳐 오르기도 하고 또 선생님을 따라 배움을 익히러 떠나기 전 강가 버드나무 아래서 죽마고우였던 이웃 여동생과 작별을 하던 풍경이 나도 모르게 이제 자공도 모르게 떠올라서 지금 그녀는 뭘 하고 있을까? 시집은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공이 내가 감정이 이렇게 풍부한 줄은 미처 몰랐다. 시가 사람의 마음을 이토록 부드럽고 아름답게 바꾸어 놓을 줄이야. 지금까지는 상업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면 학문을 연구하느라 너무 바빴는데 사실 그것 말고도 특별히 할 이야기도 없었지만 이렇게 시삼백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어서 알고 보니 우리의 삶은 시의 정서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었죠. 그것을 이제 자공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다지 마음 두지도 않았고 사소하다고만 생각했던 일들이 지금과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자 삶의 또 다른 기쁨이 더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매일 떠오르는 태양을 보는 일조차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지 모를 기쁨이 솟아오르게 하고 있었고 행단은 한동안 그 공자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학당 행단은 한동안 시삼백을 낭송하고 연구하는 분위기로 달아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시낭송, 가끔 시집을 읽는 것, 왠지 소녀 감성, 사춘기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공자의 가르침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사소한 것들에 삶의 기쁨이 숨어 있는 법이다. 삶의 욕구를 하찮거나 사소하게 보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행동이다. 감정에 솔직해야 한다. 저도 놀랐어요. 공자 선생님이 이렇게 되게 막 예의범절, 그 다음에 정치, 이런 것만 이렇게 가르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되게 감성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또 음악도 되게 좋아했었죠. 그래서, 공자 오빠는 되게 다방면으로 이렇게, 삶을 즐길 줄 아는, 그리고, 많이 이렇게
이제 정치를 하고 싶었지만 자기 뜻대로 하지 못했던 그런 펼치지 못한 아픔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람들의 마음을 더 헤아리고 이런 시를 더 잘 이해하고 잘 쓰고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크리스마스 연말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시집 한 권 읽어보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연말도 잘 마무리하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